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청명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걸 뭐 fx라고 한다면 fx를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겨가는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물어본 거죠.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 알 수 있게 0만 들어가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면 곧바로 이제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 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 나머지 정리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항등식 원리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앞에 이제 세제곱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세제곱을 직접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3, 4,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이곳에다가 또 다시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게 가는 건데, 세제곱이 되려면 세제곱에 이렇게 1차, 그 다음에는 2차에 1차 플러스 6, 그 다음에 1차에 2차, 그래서 36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전개할 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좀 잘 찾으면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42에 43 답해갈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이거 풀려면 일단은 세제곱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변함없는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곱셈 공식이랑 연결시켜서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참수 fx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0,4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최대값 그러면 이 참수는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요? 최대값은 위로 볼록 이런 형태일 텐데, fx는 식으로 쓰게 되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꼭 시점 형태를 이용해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0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결과가 4다라는 얘기는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겠다는 뜻이죠. 이때 이제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또 4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프 모양 대략적으로 짐작했는데, 그냥 어차피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그 다음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음 나눗셈, 다항식 나눗셈이죠. 목과 나머지를 좀 사례로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 마이너스 2, 0, 1 해서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개수만 써서 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5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를 해주면 8에다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8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8 마이너스 16에 38, 24 처리해 주겠고, 빼면 1에다가 마이너스 23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몫은 5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3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x 마이너스 23 이런 부분을 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나누기 해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절차, 다항식 다루기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이 참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소할 때는 그래프 모양 쑥 그려가야 되겠죠. 꼭 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 1입니다 라고 좀 나오는 거겠고요. 이때 이제 제한 변형을 표시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프의 일부분 이만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에서 먼 쪽을 대입할 때 이제 최소값이 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2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2를 대입해주면 2에 1 더하기 5 해서 6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차를 좀 구해달라. 6에서 2를 뺐으니까 결과는 4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최소 구해갈 때는 이제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제한 변형 표시, 그곳에 이제 꼭 시점이 관여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모든 값을 구해달라. 근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죠.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이곳이 4에다가 빼니까 마이너스 3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의 모든 곱, 뭐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곧바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뭐 근을 좀 가르쳐 줬으니까 다른 것보다 뭐 미지수가 뭐 일차항에도 있고 상수항에도 있으니까 뭐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합니다.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뭐 판별식을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k-a의 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이 결과가 좀 0이 돼야 되겠죠. 중근 갖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할 때 이때 이제 뭐 k 값에 관계없이 이래 됐으니까 이걸로 k의 항등식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K제곱은 좀 소거가 되죠. K제곱, K제곱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일창들을 좀 살펴보면 2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에 K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제곱 마이너스 B는 0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 0, 0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면 A 값이 1이 되겠고 1을 대표하면 B 값도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겠고요. 더하게해주면 당연히 2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x축 접한다. 그럼 뭐 y에다가 0을 이렇게 쓰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뭐 중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이니까 판별식을 처리해가는 이런 과정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살펴가는 절차를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죠. 근데 뭐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x가 들어간 부분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x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고요. 안 들어간 부분들은 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6에서 0입니다라고 정리해야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0, 0 이렇게 풀어가야 되네요. k-3,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여기는 부호를 좀 바꾸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또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 가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은 3입니다라고 해서 만족하게 가는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절 이해되죠?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부터 항등식입니다 라고 써져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하겠고 밀차 형태로 됐으니까 뭐 계수 부분하고 상수항 부분들 0, 0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공통 찾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풀이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부분들하고 x 마이너스 k 부분들하고 같다라고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그런 관념처럼 yy 부분 이렇게 같다라고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좀 얻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근 두 개가 이제 존재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9-4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으니까 k 값은 뭐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 k다라고 해주면 4분의 9보다 작은 자연수가 1하고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수도 물어봤으면 당연히 뭐 2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일단은 yy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근이 두 개 다 이렇게 문제의 뜻에 맞춰서 해석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복수수, 어이구, 계산을 좀 합쳐야 되겠는데요. 복수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좀 구해야 되겠고, 그때의 z값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급하면 안 되겠죠? 제곱부터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i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가 있고, 이걸 좀 뭐 다시 한번 또 곱하기 해가면 되겠죠? 뒤쪽에다가 i를 또 곱하기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2x 처리하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1i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뒷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양이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x값은 1입니다 라고 되는데 이 부분들을 뭐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값이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때 나온 복소수는 그럼 이제 2x가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2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베타다라는 얘기죠.
뭐 알파벳을 좀 다 구했습니다. 제곱해서 더하라. 뭐 그럼 당연히 5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뭐 주어진 부분들 복소수로 이렇게 제곱해서 정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온 결과에 i 곱하기 해가는 부분들, 뭐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과 자체가 실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입니다라는 뭐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만 적용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위의 점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c라고 하겠습니다.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됐을 때 둘레의 길이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좌표에다가 x, y 이렇게 좌표만 좀 잘 정하면 되죠. 이제 넓이 부분들을 좀 처리되는데, 넓이가 자연스럽게 x, y가 변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넓이라는 부분을 x, y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겠고요. 이때는 뭐 관계식이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이쪽에다가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좀 대입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에서 식을 세워놓으면 이 참수가 되겠고, 뭐 꼭지점에 x좌표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3에서 최대가 됩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최대값을 구해가는 게 아니라 뭐 둘레의 길이를 구해가는 거죠. 그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 길이 자체가 x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2배의 x 플러스 y, 이게 이제 문제의 좀 답에 해당하는 건데, x 값이 일단은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y는 이퀄 또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x에다가 2분의 3을 좀 대입해주면 y 값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 결과는 2배의 2분의 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 더하기 6 해서 계산 결과 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관계식, 좌표 잡는 게 뭐지 단순하지만 문제풀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도형이라든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 뜻에 맞는 이렇게 좌표 정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차함수 만들고, 완전 제곱 정리보다 이렇게 뜻 파악해 가는 부분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 값을 구해가는 게 아니라 또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니까 또 둘레의 길이에 맞는 형태의 표현으로 바꿔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출제자가 의도하는 파, 이렇게 그에 맞춰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식변형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계산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i 제곱, i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하면 4번마다 규칙이죠.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한 부분, 사실 i분의 1 자체가 뭐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된 거라서 마이너스 i 규칙을 좀 살펴봐도 되는데, 이것도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i, 4제곱하면 1 돼서 4번 하게 되면 뭐 어차피 또 0이 돼가는 거죠. 4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들, 이런 부분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4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또 0이잖아요. 실제 계산이 이제 오른쪽이죠. 0 이렇게 처리돼 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30번까지 돼 있으니까, 4, 7, 28 하고 그럼 2개가 남는 거니까 앞에 있는 2개가 남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분의 1하고, i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인데, 이건 마이너스 1에 또 이거 이제 유료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돼서 최종 답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다 라고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더하게 해주면 당연히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됐죠? 복수호수, 거듭제곱 처리 갔을 때 내분마다 규칙이 돼가는 성질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3차 식이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 가도 되는데, 주어진 항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인수분해도 아니고, 주어진 식을 좀 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수치 대입법을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령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은 5 이렇게 나오는데, 0이라는 인수가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0점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c에서 결과를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좌변은 8 더하기 4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0 되고 또 0 되는 거니까 2b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겠죠. 마이너스 c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2b는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6입니다라고 해서 b 값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죠.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역시 여기는 여전히 0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a, 그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7은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또 소거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또 마이너스 4에다가 8a가 되겠고, 여기가 10이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값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골고루 적당한 숫자들을 이제 문제에 맞춰서 대입을 해가는 수치 대입법을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처해지면 7에다가, 아이고 이게 좀 결국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뭐 결과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여러 문자 인수되어 있는지 0 부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처리, 그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순차적으로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게 평상시에 항등식 처리하는 부분들 연습을 조금 해둬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납니다. 여기 있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x-2 처리되겠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 여기를 뭐 y라고 해주면 이항식해서 y는 0 해서 식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요. 그럼 x 값은 2가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y는 0 해서 y 값은 1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p가 꼭 시점이라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함수식을 굳이 뭐 a값 안 구해도 되죠. fx는 그러면 뭐 최고차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1을 해서 식을 좀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꼭지점 x좌표가 2 되겠고 y 값이 1 되는데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이렇게. 그럼 꼭지점이 관여가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좀 대표라, 이런 얘기인데 f-를 구하게 되면 조진식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에 제곱해서 9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최대값은 10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잘 이해됐죠? a 값에 관계없이 항등점 p를 지난다. a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좀 식을 좀 정리해 달라, 이런 얘기 해서 좌표를 찾았는데 이게 꼭지점이다. 꼭지점을 알고 제곱책에서 아는 거니까 함수를 뭐 굳이 a 값 구하지 않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쓴 부분들,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4,000원일 때, 좀 비싼데요. 네, 좋은 장소에 있는 커피숍인가 봅니다. 300잔이 팔린다고 합니다. 4,000원에서 가격을 또 올립니까? 그러면 이제 판매량은 좀 줄어 들어가는 건데, 예상 매출액은 당연히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하게 좀 되겠고요. 최대가 될 때는 X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4,000원인데 가격을 X로 좀 올리니까 올린 가격이 되는 거죠. 300잔을 팔아가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20분의 1 x 잔만큼 이게 좀 줄어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둘을 곱하게 해주면 판매량이 된 거죠. 열심히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20분의 1 x제곱 처리가 되겠고, 300이고 여긴 또 어떻게 되죠? 여긴 2가 되겠고, 동그라미 200이 됩니까? 빼기 200이니까 플러스 100x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 3, 4, 12에다가 동그라미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2차 함수라는 얘기죠. 2차 함수로 이렇게 되겠고, 꼭지점에 x좌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 곱하기, 아이고, 2a분의 인데 2 하니까 10분의가 되는가요? 10분의 또 100 이렇게 되니까 1000이 되는가요? 1000 이렇게 돼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값 그냥 구해가는 거죠. 100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커피값이 4000에서 5000이 좀 바뀌는 거죠. 어쨌든 주어진식 부분들, 이 참수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이 참수식 만들어서 최대가 될 때는 꼭 시점의 x좌표만 이렇게 좀 찾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 뜻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필요한 부분만 좀 집중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17의 10제곱을 15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뭐 17 이런 부분을 x 이렇게 쳐주면 되는가요? 그럼 x 10제곱을 x-2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구해달라.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당연히 x에 2를 대입해 준 거니까 2의 10제곱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유, 설마 또 2의 10제곱이 1024가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답해가는 건 아니겠죠? 조금 더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15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의 4제곱이 16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는 8제곱 하니까 4 곱하기 16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5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15로 때 나올 때 나머지를 또 구해가는 거니까 지금 처리해 주게 되면 뭐 다른 문제를 다시 하나 더 풀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뒤쪽에서는 사실 좀 전개했을 때 뭐 15제곱에다가 2 곱하기 15 더하기 1 이런 개념이라서 나머지까지 뭐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은 4 곱하기 1 이런 형태에서 나머지는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2의 10제곱이 1024인데 뭐 잘 안 되면 1024를 뭐 15로 쭉 나누기 해서 나머지를 구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맨 처음에 뭐 17의 10제곱을 뭐 15로 나누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치환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해가는 절차. 그 다음에 2의 10제곱은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좀 더 효율적인데 잘 안 되면 1024를 10으로 직접 나누기 해서라도 답을 구해드린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좀 가르쳐 준 거 15하고 연관성이 있는 숫자를 좀 찾아서 풀어간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2023이 중요한 키포인트 문자 같아 보이죠? 이걸 좀 x 이런 식으로 좀 놓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좀 x 플러스 1이 되겠고 가로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1 그걸 제곱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제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x 플러스 1 있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형태 제곱되니까 뒤가 좀 이렇게 약분해서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 부분들이 약분되니까 전체 결과는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x 값이 2023이니까 더하기를 해주면 2024 4번은 정답이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문자 거듭 제곱되어 있어 가지고 뭐 연산 잘 안 되는 문자를 이렇게 좀 치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가면 전체적으로는 뭐 큰 무리 없이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을 인수분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처럼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걸 뭐 뒤에 있는 완전 제곱을 보고 숫자를 좀 이용해서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10x제곱 y제곱에 25y 4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배의 x제곱 y제곱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y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2xy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었으니까 주어진 값에다가 2xy를 이제 한 번 더하기 한 번 빼기 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2번이 좀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x제곱 마이너스 5y제곱 자체가 아이고 안 돼 있죠. 돼 있는 부분들이 4번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기는 또 여기 또 뒤에 또 플러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주어진 부분의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통해서 인수분해, 보기 차식 인수분해 연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가면서 인수분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켤레복소수고 합,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하면 Z제곱 빼기 2Z 플러스 5 이렇게 이런 2차식의 뭐 근이 되는 거죠. ZZ바 이런 형태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Z바 제곱 빼기 2Z바 플러스 5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해야 될 부분들이 2차로 되어 있고 뭐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산이 매우 불편하죠. 일단 항상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z제곱 빼기 3z 플러스 4 이런 부분들은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z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0이니까요.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1 플러스 z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z 바분의 1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주어진 식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바꿔서 이해되셨나요? 상당히 좀 식이 좀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좀 처리가 됐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분하면 되니까 1 플러스 z에다가 1 플러스 z 바를 좀 곱하기 하겠고 그럼 1 플러스 z에다가 1 플러스 z 바를 좀 곱하기 하는 그런 내용. 마이너스에다가 통분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전개하게 되면 이게 다 문제하고 좀 연관성이 있죠. 그다음 2 플러스 z 더하기 z 바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으니까 뭐 주어진 값들을 좀 곧바로 좀 대입해서 분류해 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한 결과가 2였나요? 곱하기 한 결과는 곱하기 결과가 5였죠? 5 이렇게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돼 가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요? 8분의 4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합곱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2차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연계성을 해서 이제 차수를 좀 이렇게 많이 낮춰가지고 효율적인 연산이 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까지 이게 좀 설명하니까 좀 그럴싸해졌는데 시험 장소에서 스스로 좀 생각하려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연습 충분히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주어진 부분들, 요거는 뭐 축이 1이란 얘기죠. 1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 x값을 대입했을 때 이 나온 y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1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4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 모양을 좀 모르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래프 모양하고 연관된 걸까요? 일단은 뭐 축이 지금 x는 1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제한 변역이 0부터 4 이렇게 되는 값. 일단 뭐 그러면 최소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최대값은 뭐 5 이렇게 처리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11이면 이게 큰 값에서 함수식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때는 뭐 두 점 만나는 거잖아요. 접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이 1돼 있고 지금 0부터 4까지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써먹을 건데, 그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최대값이 5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이때 이제 여기 1 집어넣으면 11이니까 더 위쪽 부분에서 이제 기울기가 4 그런 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좀 선정해서 풀이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풀이가 함수 자체가 a에다가 꼭 시점의 x좌표가 1이었으니까 제곱되겠고 최대값이 그러면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5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제한 변익이 아까 4였는데 4를 좀 이게 대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4 대입해주면 3의 제곱 9a 플러스 5 한 부분들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8의 a 값이 마이너스 2에서 a 값을 좀 구해가면 함수식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x축과의 교점 좌표를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뭐 y 값에다가 이제 0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5는 이꼴 0 뭐 이런 부분들 좀 풀이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이항시켜서 처리해 주면 되죠.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겠고 2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처리했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알파 베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알파 베타 물어봤는데 이건 뭐 2배의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건가요? 되셨죠? 뭐 정보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서 풀이해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는데 뭐 당연히 아주 이참수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알아야 되겠고 제한 변역에서 최대 최소는 이제 뭐 꼭 시점이 좀 관여가 돼서 그래프 모형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제 떠올려 갈 수가 있는 건데 마지막에 다 부분에서 직선하고 접할 때 특히 이제 1일 때의 함수값 자체가 7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7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두 점 만난다 접한다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쪽인지 찾아서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절차가 좀 그럴싸하게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또 메모를 좀 연습장에다 충분히 해가면서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거듭 제곱에 대한 학습들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식은 이거 제곱하면 i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 학습되어 있는지 좀 점검해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이게 좀 1을 되려면 4제곱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요게 지금 규칙 자체가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는 뭐죠? 1 이런 식으로 좀 되려면 나중에 이제 8제곱 했을 때 1이 되겠죠? 뭐 제곱에 다시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런 모양이라서 전체가 이제 이게 4제곱, 6제곱, 8제곱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니까 8제곱 했을 때 1이라는 정보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식이 좀 문제인데 이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걸 좀 일단 x라고 놓고요. 2x 마이너스 루트 3은 이꼴 i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4x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x 플러스 3에다가 1 이항시켜서 4는 이항이 처리돼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요. 이걸 좀 더 관계식을 이끌어내려면 x제곱 플러스 1하고 또 이항시켜서 루트 3x 만들어내고 그 다음 제곱해서 x 4제곱 플러스 2x 이것에 마이너스 x제곱 처리되겠고 플러스 1은 0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다. 이 과정 자체가 좀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여기다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또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x 6제곱 플러스 1은 0 돼서 6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그러니까 또 12제곱이 1 되는 거죠. 12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똑같은 유형들이 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0 되는 부분들이 1 빼기 1 돼야 되는데 이쪽은 8번마다 규칙이고 이쪽은 12번마다 규칙이니까 8하고 12의 최소 공배수 2,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지금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일 때가 되겠죠. 24일 때 1 빼기 1 돼서 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복소수 부분에서 뭐 앞쪽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간단하게 좀 처리되는데 뒤에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규칙돼 가는지 제곱 세제곱 해가지고 언제 규칙 찾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좀 12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데 쉽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2차식을 좀 만들어서 규칙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루트 3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그걸 또 이항시켜서 또 다시 제곱해서 이렇게 만든 모양.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걸 좀 아이디어 떠올려야 되는 이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이건 또 우리가 또 평상시에 또 오메가 바 뭐 이런 관련해서 연습했던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곱셈 공식하고 또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좀 메모해 가면서 여러분들도 규칙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지구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qx가 1차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x에다가 qx제곱하게 되면 이거 2차식이죠. 2차식을 곱하기 한 결과랑 px제곱의 차수가 같다는 얘기는 px의 차수가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2차가 더 곱하기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뭐 최고차계에서 1 나온 거 보고 우리가 식들을 좀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qx 자체는 뭐 1차식이라고 됐으니까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놓고 그걸 진행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차수 같다라는 부분에 해결됐고요. 차수 부분을 이제 가르쳐 준 내용이 되겠고 두 식을 더하기 해서 x로 나누면 뭐 이렇게 뭐 항들은 뭐 x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뭐 b 더하기 c가 되겠죠. 이제 b 더하기 c가 1입니다 라는 정보가 나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qx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qx제곱은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된 식인데 이게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c 되는데 이게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러면 b 값이 2입니다 라는 정보 동시에 얻을 수 있고요.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에다가 p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나눠 떨어지니까 0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0 된다는 얘기 되겠죠. a 값 처리했는데 b 값이 였으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부분들이 0 되는 거니까 a 값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정보들이 다 나온 건가요? px 이렇게 처리되면 x제곱 3x 플러스 b2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p1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p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결과 6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잘 처리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 가나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다항식 맨 처음에 qx가 1차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qx제곱에서 2차를 곱하겠는데 차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px의 차수를 밝혀내야 되고 최고차계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미지수에서 식을 써놓고 정보 하나하나 해결해 간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 안 나죠. 이렇게 좀 약간 주어진 정보에서 하나 처리하고 정보에서 하나 처리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평상시에 수식 다루는 연습을 충분히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켜 갑니다. 오른쪽이 2차가 되고 왼쪽이 제곱했다는 얘기는 px 자체가 이번에는 1차식이 돼야 되겠죠.
mx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개한다는 얘기는 m제곱 x제곱 되겠고, 그러면 n 플러스 2니까 2배의 m에다가 n 플러스 2x 더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m제곱 자체가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값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m값이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2배의 n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이 3a가 되겠고, n 플러스 2의 제곱이 2a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n 플러스 2 값이 2분의 3a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4분의 9a 제곱이 2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가서 빼면 4분의 8 사라지는 거니까 4분의 1 a 제곱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은 그럼 이제 a 값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해서 관계식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이 값을 좀 대입하게 되면 뭐 그때마다 이제 mx 값을 구해갈 수 있고 px 값을 구해갈 수 있겠죠. px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뭐 n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4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6이 되는 건가요? 6에다가 그러면 6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서 침착하게 다 풀어서 여기서 매트리스를 하면 안 되죠. 4를 대입해주면 6이 되겠고 6에서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8에서 두 개의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m 값이 오늘 좀 마이너스 1도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1 처리되면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2 3에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긴 똑같은 건데요. 제곱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4분의 9 a 제곱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2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px라는 것은 일단 이제 마이너스 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결과들은 또 똑같은 건가요? 똑같이 이제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관계식들을 쭉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식들 나오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돼. 요게 좀 마이너스 1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px가 될 수 없는 것은 3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가지고 최고차가 1이네 라고 풀어가는데 제곱해서 되는 거니까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사실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연산을 좀 꼼꼼히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장에 충분히 좀 이렇게 수식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정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최고차가 3이고 주어진 식을 근원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뭐 깔끔하게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은 근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근 합들, 이렇게 곱들 조사해야 되는 거죠. 합을 조사하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도 있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통분해서 좀 써가면 되겠죠. 여기가 제곱해서 4에다가 그 다음에 6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네, 그래서 계산해야 될 내용. 그러면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지금 좀 써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계산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처리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3분인데요. 잘못 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야, 분수가 나와서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아이고 3분의 2가 되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의 6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조사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분의 1 하고 베타 제곱 알파분의 1을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곱을 하게 되면 알파 베타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알파 베타분의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곱하면 이제 9가 되는 건가요? 9에다가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2였죠. 2에다가 또 3분의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하, 또 이게 또 숫자가 마음에 드네. 18에다가 그럼 38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요? 11이니까 아니 11이니까 34 3분의 34? 오, 이런 숫자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최고차 계수가 3이니까 3x제곱 두 분의 합이 3분의 4가 되려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4x거든요. 이렇게 되고 34 이렇게 더 능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처리. 숫자를 좀 잘 써야죠. 34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산수 지옥이네요. 뭐 대단한 건 없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 순서가 좀 잘못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는 부분들. 이게 지금 최고차 부분들이 3이 이렇게 좀 연결되게 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를 좀 3으로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근 합 곱을 알면 2차 방정식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 핵심이니까요. 꼼꼼하게 또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4번 연산이 좀 살짝 길어지는 2차 방정식 이론인데 잘 풀었으면 좋겠고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많은데 앞쪽에도 그래도 각각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들을 문제로 한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정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